안녕하세요, 김도현 약사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에 걸쳐서 남성분들께 특히 도움될 만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밖에서 이 내용으로 강의할 때는 50만원씩 받곤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돈 벌었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는데요, 정력과 활력을 찾아주는 혈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압해야 가장 좋은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채 5분도 안 되니까 끝까지 보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력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단순한 문제였다면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남성이 없어야 하잖아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력이 좋아지기 위해 이것 한 가지만큼은 무조건 원활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순환을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돈 들이지 않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압과 마사지인 거고요. 먼저 정력 강화 지압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체 컨디션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력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혈액이 잘 돌면 피로회복도 빠르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활력이 올라가기도 하죠. 거기다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분이란 단어만 보시고 스트레스가 정력에 좋은 건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말은 말초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압을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반대로 혈관이 이완되고 긴장을 완화시켜줘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컨디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혈자리를 눌러서 엉뚱하게 피멍만 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도록 진짜 정력 강화를 위해서 어디를 지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압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딱 3군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기운이 솟는 혈자리인 용천혈입니다. 용천의 뜻이 용기가 일어나는 셈이거든요. 이름에서부터 활력이 연상이 되죠. 이 용천혈은 발바닥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결혼 풍속 중에 신랑 발바닥을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라 라는 의미였거든요. 이 용천혈은 정확히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를 꾸준히 자극해주면 신장 기운을 샘솟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지압하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조금 통증이 느껴질 강도로 10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용천혈과 뒤꿈치 사이 움푹한 곳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려 주셔도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남성의 힘을 키우는 혈자리인 사문교혈입니다. 양쪽 발목 안쪽에 복숭아뼈 위로 10cm 위에 있거든요. 이 혈자리는 하체 혈류와 관계가 있고 특히 음경과 골반 내 혈류 공급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신장과 관련된 혈자리이기도 하고요. 삼음교혈을 자극하면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장이 약해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성기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삼음교혈을 꾸준히 지압하면 스태미너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지압하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떼시면 됩니다. 여기서 효과를 더 좋게 하는 팁 하나 드리자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데워 놓고 그 위를 지압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남성기와 가장 가까운 혈자리인 회음혈입니다. 이 회음혈은 항문과 성기 사이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이 회음혈은 골반과 생식기 주변의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경 해면체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발기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전립선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전립선 건강 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회음혈 지압이 전립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음혈 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은 앉아서 테니스공을 대고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깊이 호흡하면서 하면 효과가 더 좋고요. 지금까지 정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3군데 알아봤는데요, 이름도 어렵고 생소해서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3가지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혈자리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발바닥 가운데 있는 용천혈입니다. 우선 3혈자리 중에서 신체 전체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용천혈은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자극이 가능하고 손으로 지압하는 것도 쉬운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와 지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것이 이 방법은 보조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단 오르기 저녁 먹고 15층씩 꾸준히 하시는 것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력에 좋다고 뱀 해구신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거 비싸기만 하고 효과 없습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아르기닌, 아연만 챙기시면 됩니다. 영양제로 드실 거면 헤라클레스 아르기닌,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걸로 드십시오. 용천열 지압 계단 하루 15층 아르기닌 줄여서 용계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정력 특강 2부고요. 발기부전 치료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력 강화 혈자리와 지압법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용계아 세 가지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기 전에 용천열 5분 동안 지압하기, 저녁 식후에 계단 15층 오르기, 그리고 아르기닌과 아연 섭취하기, 줄여서 용계아입니다. 우선 이거 세 가지 꼭 지켜주시고요. 오늘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도록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사용되는 약이름들을 살펴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88, 99처럼 한 번쯤 들어보신 친숙한 이름도 있을 거고, 샌돔, 자이데나 엠빅스처럼 좀 생소한 이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발기부전 치료제에 큰 차이 있느냐, 그냥 의사선생님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하실 분들, 잠깐만요. 나는 이 약은 효과 있던데 저 약은 효과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발기부전 약 성분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추천하는 약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기부전 치료제별로 효과는 어떤 게 좋은지, 가격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결론적으로 나에게 딱 맞는 거는 어떤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하철 화장실에서 광고하는 거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병원 가서 처방받고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이런 걸로 한번 사볼까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들은 개인이 불법적으로 배합해서 만드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런 불법 유통 약들의 경우에 함량이 매우 높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가짜 비아그라의 경우에 함량이 권장 복용량의 10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함량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심장마비, 심근경색처럼 목숨과 직결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혹여나 이런 광고 보고 마음이 혹하신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보는 즉시 그냥 경찰에다가 신고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먼저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리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발기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음경에 혈액이 몰리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있으면 이 과정에서 혈액이 충분히 모이지 않거나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발기를 풀리게 하는 녀석이 바로 PDE5라는 효소인데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이 PDE5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교통정리하는 경찰관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PDE5가 교통정리 경찰관이고요. 혈액이 차량입니다. 여기서 발기가 잘 된다는 것은 도로에 차량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바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을 방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잘 안 되게 만들어서 도로에서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음경 내 혈관에 혈액이 꽉 들어차 있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치료제 전부 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발기부전 약으로 가장 유명한 거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는 사실 원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었었는데요. 이 비아그라가 임상 초기 단계에서는 고혈압 치료제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처음에는 아예 개발이 취소되어 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죠. 바로 남성에게 투여 시 남근이 발기가 잘 되는 부작용이었습니다. 고혈압 환자 12명에게 투여한 결과 10명에게서 발기가 잘 되는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겁니다. 1998년 3월에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 비아그라의 특허권을 가진 화이자라는 제약회사는 떼돈을 벌게 되었죠. 오죽하면 비아그라의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미에서 나오는 88, 대웅에서 나오는 누리그라, 삼진에서 나오는 해피그라, 모두 함량만 같다면 다 동일한 약입니다. 주성분은 실데나필로 모두 같거든요. 비아그라류, 즉 실데나필의 특징을 살펴보면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관계 1시간 전에 빈속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아그라류는 특히 음식물, 그 중에서도 특히 기름진 음식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복에 복용하시고 식사 후에는 약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속시간은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서 짧고 강력한 효과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비아그라나 88 같은 실데나필류가 제격입니다. 용량으로는 50ml, 100mg이 있는데요. 보통 50mg으로 복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25mg이나 100mg으로 복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게 다 정답은 아니고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류의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랑 메스꺼움이 나타나는 확률이 조금 있고요. 이 약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얼굴이 새빨개지거나 손바닥, 발바닥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뜨끈뜨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약효가 사라지면 자연히 같이 사라지는 증상이고요. 가격을 살펴보면 오리지널 약인 비아그라와 복제약들 간의 차이가 좀 나는 편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50mg 기준으로 비아그라가 한 알에 10,000원 정도고 복제약인 88정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비아그라는 아직 가격이 좀 있는 편이고 88정은 확실히 가격적인 부담이 훨씬 덜한 편이죠. 다음으로 발기부전약 중 비아그라 다음으로 개발된 약이 시알리스인데요. 한미의 99, 종근당의 센돔, 대웅의 타우르 모두 함량만 같다면 다 동일한 약입니다. 성분은 타다라필로 동일하거든요. 시알리스류 타다라필 성분의 장점은 지속시간이 매우 길다는 건데요. 24시간에서 36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미리 복용해 두면 여유롭게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위킨드필, 우리말로 주말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복용하면 주말 내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고요. 주말 부부용으로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이 시알리스는 비아그라보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예열 시간이 좀 필요해요. 2시간 정도요.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시간이 24시간 이상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급하게 복용하기보다는 미리 복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아그라와 달리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해도 되고요. 용량으로는 5ml, 10ml, 20mg이 있는데 보통 10mg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니고 비뇨기과에서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시알리스는 5mg 저용량으로 매일 복용하는 방식으로 발기부전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시알리스류의 경우는 전립선암 수술로 인한 발기부전 재활 치료에도 쓰이고요. 시알리스의 부작용으로는 비아그라와 마찬가지로 두통,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조금 있고 작용시간이 길다 보니까 근육통이나 허리 통증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증상도 마찬가지로 약효가 사라지면 같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증상이고요. 이 약들의 가격도 오리지널 약인 시알리스와 복제약들 간의 차이가 좀 나는 편인데요. 10mg 기준으로 시알리스정이 한 알에 15,000원 정도고 복제약인 99정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시알리스는 비아그라보다 비싸고 99정은 88과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 다음으로 엠빅스는 또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미로데나필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입니다. 이 약은 우리나라 SK케미컬에서 개발한 국산 약인데요. 이 성분은 국제 발기력 지수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알약 타입과 특이하게 혀에 붙이는 필름 타입이 있는데요. 함량은 두 가지 유형 모두 50, 100mg이고요. 보통 50mg로 시작합니다. 특히 엠빅스 S는 아까 말씀드린 필름형인데요. 이게 물 없이 간편하게 혀에 녹여서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름형은 그리고 얇아서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 약은 효과가 복용 후 30분 정도에 나타나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비아그라에 비해서 발기력 면에서 더 강하고 지속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얼굴이 빨개지거나 눈이 충혈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엠빅스 S 100mg 기준으로 1회분에 10,000원 정도입니다.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자이데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인데요. 유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이 유데나필의 발기력은 엠빅스보다는 좀 약하지만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엠빅스나 자이데나는 다른 약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께 제일 먼저 추천드릴 만합니다. 자이데나는 복용 1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시간은 12시간에서 24시간이니까 미리 여유 있을 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용량으로는 50, 75, 100, 200mg으로 4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100mg으로 복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상담에 따라서 개인별로 시장 용량은 다를 수 있고요. 50mg이나 75mg은 매일 복용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약들이고요. 자이데나의 경우에는 다른 발기부전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 때문에 발기부전약 드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처음 드시기에 적합하죠. 가격은 100mg 기준으로 한 알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가장 가격 부담이 적은 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검증이 많이 되어 있고 무난한 걸로 먹고 싶다 하면 88 같은 비아그라류로 드시면 되고요. 나는 강도보다는 오래 효과가 가는 게 필요하다 하시면 센돔, 99 같은 시알리스류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웬만한 거 효과 잘 없더라 하시는 분들은 엠빅스,
부작용이 적은 걸 원하시면 자이데나로 고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력에 관한 것 중에서도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주제입니다. 바로 정력에 좋은 음식들에 관한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력에 좋다고 하면 그게 진짜 효과 있는지 없는 건지 따져보기도 전에 우선 좋다고 하니까 먹어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슴피 먹었다고 자랑하는 분도 계시고 해구신 이거 어렵게 구했다고 제대로 효과 보게 먹는 법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 고사하고 몸에 이상이나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인 것들입니다. 우선 사슴피는 함부로 먹었다가 브루셀라균에 감염돼서 발열에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고요. 해구신은 물개의 생식기인데요. 물개가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먹이 사슬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중금속 농축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개는 최상위 포식자니까 해구신을 드시는 것은 중금속 덩어리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박스에 몇백만 원 하는 효과도 검증이 안 된 거 가져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런 걸 저 돈 주고 샀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가장 크고요. 또 정력이라는 말로 현혹해서 별 효과도 없는 거 속에서 파는 사람들 마주치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정력에 좋다고 세간에 알려진 음식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시대부터 정력제로 각광받아온 유서 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동물의 생식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부터 살펴보자면 예로부터 최고의 정력제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해구신이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심지어 수탉 고안 요리를 특별히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에서는 악어의 생식기를 최고의 정력제로 치기도 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의 생식기를 정력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먹는다고 진짜 정력이 좋아진다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다 멸종했을 겁니다. 수컷들이 다 잡아먹혀서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원시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겁니다. 다른 예로는 관절염에는 몸이 유연한 고양이나 지네를 잡아먹으면 관절에 좋다라고 믿는다거나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 소무릎 부위인 연골인 도가니탕을 먹으면 좋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부위가 좋지 않을 때 동물의 동일 부위를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현대과학에서 다 밝혀진 것들입니다. 또 정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동물들, 대표적으로 뱀, 자라, 이런 걸 탕으로 먹으면 정력에 좋다더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건 고기가 귀했던 조선시대에나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지금은 정력 때문에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 생식기를 닮은 식품들인데요. 예를 들면 남성의 생식기와 비슷하게 생긴 바나나, 고추, 그리고 한 쌍의 고환처럼 매달려 있는 모양이라서 남미의 아지텍 문명에서 고환나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음식들도 사실 그냥 단순히 생식기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만 빼면 정력과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굳이 정력을 위해 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화를 내게 하고 음란한 마음이 들게 해서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불교에서 기피하는 5가지 채소가 있는데요. 이걸 오신채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절에서는 잘 안 먹습니다. 마늘, 파, 부추, 달래, 양파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마늘과 부추가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과 부추가 진짜로 정력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은 불교에서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정욕을 자극하고 강한 향과 매운맛이 있어 수행에 방해된다고 여겨졌는데요. 마늘의 경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스태미나를 증진시키는 스코르디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는데 이 성분이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성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추는 다른 말로 정구지라고도 합니다. 정구지는 한자어인데요. 뜻을 풀이하자면 부부간의 정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이 부추에는 매운맛 성분인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 황화알릴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는데 이 성분이 또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성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간에 마늘과 부추가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정력에 좋다라는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성욕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력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강직도와 발기유지력과 같은 발기력과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정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마늘과 부추는 성욕을 잘 일어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직접적인 발기력과는 큰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늘과 부추 같은 경우 성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발기력에
정력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정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력 음식은 없을까요? 없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세 가지 음식은 다행히 진짜 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굴과 장어, 낙지입니다. 먼저 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플레이보이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카사노바죠. 이 카사노바가 하루에 생굴 50개씩 먹은 걸로 유명한데요. 이 카사노바가 굴을 먹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미리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고요. 벌거벗은 여자가 먼저 몸을 담그고 나면 그 다음 카사노바가 욕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굴 50개를 먹고 난 뒤에 따뜻한 욕조에서 사랑을 나눴다고 하죠. 이 굴에는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이 정말 풍부합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전립선에 10배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미네랄인데요. 또한 사정 시에 보유량의 10%가 소실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 후에는 아연을 보충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연을 적게 섭취할수록 정자수가 줄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면 정자수가 늘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높아져서 정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약사로서 2세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가장 많이 추천했던 게 바로 이 아연이었는데요. 대부분 만족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어입니다. 장어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힘! 팔딱팔딱 뛰는 생명력의 상징이죠. 옛날부터 장어는 보양식의 대명사였고 특히나 힘을 내야 할 때 꼭 챙겨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력 보강 1순위 음식이었죠. 특히 장어 중에서도 꼬리는 최고의 보양 부위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장어를 먹을 때면 새신랑에게 장어 꼬리를 먼저 건네는 게 불문율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을 위해 장어 꼬리를 먹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럼 장어 꼬리에 유독 정력에 좋은 성분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몸통을 먹든 꼬리를 먹든 정력에 좋은 성분은 똑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이 아르기닌이 발기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발기가 되려면 우선 뇌에서 자극을 받아 음경의 혈관벽에서 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르기닌이 산화질소의 발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화질소가 충분히 나와야 혈관 확장 물질인 cGMP도 원활히 작용을 할 거고요. 즉 아르기닌이 산화질소 생성을 원활하게 하고 이것이 혈관 확장 물질인 cGMP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경 해면체에 혈액이 꽉꽉 들어차서 발기가 잘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풍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쪼그라드는 것 다들 아시죠? 이걸 비아그라와 아르기닌에 비교를 하자면 비아그라는 풍선 겉면에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여서 풍선 표면에 미세한 틈으로 공기가 빠지는 것을 막는 원리고요. 아르기닌은 풍선에 공기를 계속해서 불어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장어에는 이 정력의 핵심 성분인 아르기닌뿐만 아니라 비타민 A, E,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발기력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식은 낙지입니다. 낙지는 예로부터 기력 회복과 정력 강화에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힘이 빠질 때 산낙지 한 마리 먹고 기운 차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력을 돋구는 음식이죠. 낙지가 정력에 좋은 핵심 이유는 타우린 성분 때문인데요. 타우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류 개선을 통해 정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연이 많은 굴, 아르기닌이 많은 장어, 타우린이 많은 낙지, 이 세 가지가 정력에 직접적으로 좋은 음식은 맞는데 조금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굴의 경우 여름철 세균, 그리고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장어의 경우에는 아르기닌을 정력에 좋을 만큼 먹으려면 양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콜레스테롤 섭취량도 엄청 많아져서 비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지는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점과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 구조라서 매일 먹기에는 속이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식은 굳이 매일 챙겨 먹기보다는 기회가 될 때 싱싱한 것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굴과 장어, 낙지를 매일 먹은 효과를 보려면 그냥 영양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고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필요한 효과만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발기력과 가장 연관이 높은 아르기닌은 먹고 나서 소장에 도달하면 그 즉시 38%나 분해되어 버리는데요. 한마디로 흡수가 잘 안 되는 성분이라서 음식으로 섭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좀 많이 먹어야 합니다. 부작용 없이 효과를 최대한으로 내는 용량이 6000mg이고요. 그래서 아르기닌 영양제 고를 때 6000mg 든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 제일 좋은 걸로 알려달라고 하시면 헤라클레스 아르기닌
이거 드시면 됩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걸 드시라는 이유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르기닌 6000mg으로 딱 들어있고요. 거기에 정제운동성과 연관성이 큰 굴에 풍부한 아연도 8.5mg, 그리고 낙지에 들어있는 타우린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은 언제 먹어야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공복에 드시되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은 페구신 같은 동물의 생식기와 바나나와 같은 생식기를 닮은 음식들이고,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은 굴, 장어, 낙지이다. 이 세 가지 음식은 기회가 될 때마다 싱싱한 걸로 잘 챙겨 드시고요. 매일마다 충분히 보충하려면 영양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약사입니다. 정력 특강도 어느새 마지막 4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1편에서 3편까지 지압밥부터 정력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까지 싹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력에 좋다는 것들 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다,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고 계신 분들, 오늘 내용이 도움될 겁니다. 아무리 정력에 좋다는 하체 운동을 허벅지가 터져나가게 해도, 그리고 또 정력에 좋다는 것이 입증된 아르기닌 아연을 꾸준히 챙겨 먹어도 결정적으로 이것들을 계속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정력을 지키고 싶다면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도대체 뭐가 진짜 문제냐,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딱 하나만 끊으라면 뭔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력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한 가지만 끊어야 한다면 딱 이것까지 최종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정력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행동은 빵과 떡을 즐겨 먹는 것입니다. 아니, 빵이랑 떡이 정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당뇨에만 나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빵이랑 떡에는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속에서 산화되는 포도당이 많아지고요. 이것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발기를 일으키는 음경해면체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정제탄수화물은 아시다시피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한데요. 이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음경혈관이 손상될 확률이 높아지고 나중에 혈당이 낮아져도 발기부전은 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이 있으면 발기부전 가능성이 3배 높고,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시기도 10년에서 15년 빠르다는 프랑스의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트랜스지방과 방부제, 인공색소 같은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트랜스지방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많이 먹는 남성은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정자 숫자가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공육을 즐겨 먹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시험관 수정 성공률이 28% 낮기도 했고요. 정자의 건강과 질을 떨어뜨려서 임신 확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즉, 정력을 지키려면 율무, 고사리 같은 정력에 나쁘다고 잘못 알려진 음식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정력을 약화시키는 음식인 빵, 떡, 햄, 베이컨 같은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력에 나쁜 최악의 습관 두 번째는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밤에 깊이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정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데요. 한두 번 밤을 새우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렘수면 단계에서 생산이 극대화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렘수면 단계가 줄어듭니다. 특히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것, 즉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에서 15%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게다가 수면 부족은 발기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발기는 혈액순환과 신경신호 전달이 중요한데, 수면 부족은 이 신경 전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야간 발기 빈도가 줄어들면서 발기 유지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피로하며 성욕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과 신경계 피로를 누적시키기 때문에 성욕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진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 성욕이 낮고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매일 하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딱 일주일만 먼저 해보십시오. 정력에 나쁜 최악의 행동 세 번째는 술, 담배입니다. 먼저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정력에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첫째로 담배는 혈액순환을 막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경우 담배 속에 니코틴이 음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발기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는 피 속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남성기까지 충분한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발기 지속력도 약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담배가 발기력 자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력에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담배는 남성 호르몬 수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흡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저하시키고 음경, 해면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발기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쥐실험을 통해서 진행된 연구인데 만성 흡연에 노출된 쥐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그렇지 않았던 쥐에 비해서 40%나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음경 해면체의 구조적 변화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미국 비뇨기과 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2배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가장 주요한 발기부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금연하고 딱 3개월만 지나도 혈류 개선과 성기능 회복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1년 이상 금연하면 발기력과 성욕이 크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새해 목표로 금연 결심 흔들리신 분 계신다면 정력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술도 건강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놈인데요. 정력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마음이 문제지 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량의 알코올, 즉 맥주 한 캔 정도의 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시켜서 성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드와인 한 잔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과음을 하게 되면 발기력 저하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요. 중추신경이 억제되면서 발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이 마비되면서 성적 흥분은 되지만 발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또한 성적 감각이 둔해지고 사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과음만 하게 되면 조루나 지루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과음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인 발기력 저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이를 해독하기 위해서 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이것이 남성 호르몬 대사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추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욕을 감소시키고 발기부전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술도 바로 끊는 거 쉽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드시던 분은 일주일에 3번으로, 그리고 소주 2병씩 드시는 분들은 1병씩으로라도 줄여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정력에 나쁜 것들, 술, 담배, 수면 부족, 끊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제가 정력에 나쁜 많은 것 중에 무조건 끊어야 할 것 한 가지 딱 정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정해드리겠습니다. 담배 딱 한 가지만 모른다면 이건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정력에 많아야 한두 가지 영향을 주는 반면에 담배는 발기력 저하,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감소, 그리고 정자 건강 악화까지 3가지 모두의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3개월만 금연하게 되면 성기능 회복 효과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즉 악영향도 크지만 끊을 수만 있다면 금방 정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자, 오늘 정력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정력을 강화시키는 최고의 행동 3가지 다들 기억하실까요? 기억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용계아인데요. 자기 전 용천을 지압하기, 저녁 식후 계단 오르기 15층 하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전에 아르기닌 아연 섭취하기. 딴 건 몰라도 이 3가지만큼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